저는 폴 T. 자비스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예측한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은 공격이 아닌 수비에 있습니다. 자본 보존이라는 핵심 원칙과 거시적 추세 매매 시스템으로 저는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규율과 사회적 책임으로 완성된 저의 투자 철학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폴 T. 자비스입니다. 저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하며 금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키웠습니다. 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뉴욕 면화거래소에서 면화선물 거래를 시작하며 트레이더로서의 첫 경력을 쌓기 시작했죠. 면화거래소에서 저는 멘토인 엘리 툴리스를 만났습니다. 툴리스의 엄격한 지도 아래 훈련받으며 저는 투자에 필요한 초기 규율과 원칙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1980년 26세의 저는 드디어 저의 헤지펀드인 튜더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펀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투자 방식은 일반적인 개별 주식 매매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 금리, 경제 성장 같은 거시경제적 변수를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결합하는 재량적 거시적 추세 매매 글로벌 매크로를 구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최고의 트레이더는 훌륭한 공격수가 아니라 훌륭한 수비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원칙 아래 저는 자본 보존 프레저베이션 어브 캐퍼털을 저의 모든 투자 결정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에 깊이 중점을 두었고 복잡한 차트와 지표를 활용하여 거시적 방향 내에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전 세계의 금리 동향과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를 확인하며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 시기 저는 손실을 제한하고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규율적으로 손절매를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임을 깨닫고 이를 시스템화했습니다. 튜더 코퍼레이션의 설립은 제가 시장의 큰 추세를 읽어내는 전문 트레이더로서의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대한 기점이었습니다. 저의 초기 활동을 지켜본 월가의 사람들은 저를 제시 리버모어와 비교하며 현대의 리버모어라는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추세 매매라는 공통점 때문이었죠. 저는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자본 보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작은 수익을 놓치더라도 치명적인 손실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임을 제 펀드 매니저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켰습니다. 저의 펀드 운용 방식은 기술과 거시경제적 통찰이 결합된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시장 전체의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규율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단련했습니다. 저는 이 면화 거래소에서 배운 겸손함과 규율이 저를 전설로 만들 토대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폴 T. 자비스, 즉 저의 투자 시스템은 단순한 주식 매매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환율, 금리, 상품 등 광범위한 자산군을 분석하는 거시경제적 분석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경제 성장률처럼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변수들을 끊임없이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통찰과 함께 저는 과거의 패턴과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여 매매 타이밍의 정교함을 높였습니다. 저는 멘토 엘리 툴리스에게 배운 대로 감정적 매매를 배제하고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만을 따르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습니다. 당시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저의 거시적 접근 방식은 너무 극단적이거나 혹은 너무 학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험과 보상에 대한 명확한 계산을 통해 역동적으로 포지션 규모를 조정하는 저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저의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자산 운용의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저는 손절 메스타프 마이너스 로스 오더즈 준수를 펀드의 최우선 운용 지침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손해를 보는 포지션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자본 보존이야말로 생존의 핵심임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거시적 통찰과 세밀한 기술적 규율을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저의 시스템을 독보적인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기 위해 전략을 끊임없이 다듬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단순히 돈을 버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전략가로서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금융시장의 복잡성 속에서 규율이야말로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다가올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측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87년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간의 상승세 끝에 과열되어 있었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곧 조정이 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석 전략가인 피터 보리시와 함께 이 과열 상태와 잠재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현재 시장의 궤적이 역사적으로 어떤 대폭락 사례와 가장 유사한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시장의 패턴을 과거 차트들과 꼼꼼하게 비교하며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1987년 시장의 패턴이 1920년대, 특히 1929년 대폭락 이전의 시장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와 보리씨는 이 패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폭락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튜더 코퍼레이션 내부에 가장 높은 단계의 위험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대다수 월가 전문가들은 시장의 강세를 맹신하고 있었기에 저의 예측은 회의적이거나 심지어 무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장의 집단 심리를 거스르고 다가올 블랙 먼데이에 대비하여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저의 경력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베팅이었지만 철저히 시스템과 역사적 패턴 분석에 근거한 냉철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포지션 규모를 역동적으로 조정하여 예상되는 폭락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저는 이 예측과 포지셔닝이 저를 단순한 펀드 매니저가 아닌 시장의 예언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시 리버모어가 1929년에 공매도로 성공을 거두었듯 저 역시 역사의 반복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는 저의 거시적 통찰력이 가장 빛을 발했던 고독하지만 확신에 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축한 규율적인 수비 시스템 덕분에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실행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반복된다는 영원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저는 다가올 폭풍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마침내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맞이하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례 없는 폭락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무려 22.6% 급락하는 블랙 먼데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공포와 패닉에 휩싸였고 수많은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폴 T. 자비스가 이끄는 튜더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은 사전에 구축해둔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 덕분에 이 폭락 속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1929년 시장과 비교하며 예측했던 역사적 패턴이 정확히 실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일 거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억 달러라는 믿기 힘든 놀라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의 펀드는 그해 연말까지 200%에 달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시장이 공포로 가득 차 있을 때 저의 펀드는 규율적인 시스템의 승리를 증명하며 월가 최고의 전설로 등극했습니다. 저는 이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금융계의 전설로 인정받았으며 현대의 제시 리버모어라는 별명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이 극적인 경험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 보존이 아무리 큰 수익보다도 중요하다는 저의 철학을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했습니다. 저는 이 예측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 아닌 거시경제적 통찰과 기술적 분석의 결합이라는 시스템의 승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오늘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는 규율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블랙 먼데이의 성공을 자만하지 않고 시장은 언제나 진화하므로 트레이더 역시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클라이맥스는 저를 일회성 예언자에서 벗어나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영원한 예언자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축한 시스템이 역사를 읽고 미래를 예견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승리의 짜릿함 속에서도 자본 보존이라는 저의 원칙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블랙 먼데이의 성공 이후 폴 T. 자비스는 저의 핵심 철학인 자본, 보존 프레저베이션 오브 캐퍼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트레이더는 훌륭한 수비수라는 원칙 아래 펀드의 운용 규율을 한층 더 엄격하게 재정비했습니다. 저는 손실을 제한하고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손절 메스타프 마이너스 로스 오더즈 실행을 그 어떤 수익 목표보다 우선시하도록 시스템화했습니다. 저는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과거의 성공에 갇혀 새로운 데이터와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시장 적응성을 펀드의 생존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위험과 보상에 따라 포지션 규모를 역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통제 강화는 튜더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 이후의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성공이 단순히 블랙 먼데이 한 번의 예측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규율 때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투자 성공의 비결은 훌륭한 공격수, 즉 수익 극대화가 아닌 훌륭한 수비수, 즉 리스크 최소화라는 신념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저는 제가 구축한 이 시스템이 일회성 예언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시스템 설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손실을 인정하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임을 알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강제했습니다. 이 시기는 저의 금융적인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히려 겸손과 규율을 강화하며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적응성이야말로 수십 년간 생존할 수 있는 트레이더의 필수 조건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시 리버무어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결국 규율의 붕괴에 있었음을 교훈 삼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본 보존이라는 저의 원칙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융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는 돈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트레이더로서 얻은 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1988년 저는 로빈 후드 제달라번 후드 파운데이션을 공동 설립하며 본격적인 박애주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뉴욕시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로빈 후드 재단은 기부금을 교육, 의료, 직업훈련 등 빈곤 문제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저의 이 활동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책임감 있는 자본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2013년 저스트 캐피털이라는 또 다른 비영리 단체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저스트 캐피털은 기업들이 환경,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촉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을 읽는 통찰력을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자선 활동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으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워런 버핏과 같이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부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는 저만의 독특한 사회 참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금융시장의 예언자에서 이제는 박애주의자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행위가 돈을 쓰는 행위와 분리될 수 없으며 두 가지 모두 규율과 책임감을 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룬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부를 넘어 사회 전체의 번영에 기여해야 완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는 저의 삶이 트레이더를 넘어 진정한 지도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금융시장의 규율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의 규율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1987년의 예측 성공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며 저의 영향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의 기술주 급등과 관련하여 현재 시장 환경이 1999년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비교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시장, 폭발블로 마이너스 오프 타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전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역사적 패턴과 현재 시장의 과열 상태를 비교하는 거시적 추세, 매매의 정수를 변함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펀드인 튜더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은 여전히 거대 자산을 운용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특히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시대에는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생존의 열쇠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저의 투자 철학인 자본 보존과 규율적인 손절매를 현대 투자 환경에서도 절대적으로 고수했습니다. 저는 피터 보리시와 같은 초기 파트너들과 구축했던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했습니다.
저는 트레이더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80억 달러가 넘는 순자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시 리버모어의 유산을 잇는 동시에 워런 버핏과 같은 지도자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금융계의 전설을 넘어 시장 예측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했습니다. 저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심리와 규율은 여전히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규율 있는 수비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통찰력과 영향력을 통해 트레이더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시장의 영원한 예언자로서 저의 경력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저 폴티 자비스는 현재까지도 튜더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의 삶은 거시적 추세 매매라는 정교한 투자 시스템의 승리이자 예측과 규율이 결합된 성공적인 모델로 기록됩니다. 제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가 되라는 자본 보존의 원칙이었습니다. 저의 성공은 단순히 블랙 먼데이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손절매와 규율을 지켜온 시스템적인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저는 로빈 후드 재단과 저스트 캐피털을 통해 부의 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며 성공의 정의를 새롭게 썼습니다. 저는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규율적인 수비만이 영원한 생존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저는 현대의 제시 리버모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장의 역사를 읽고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투자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규율적인 시스템과 높은 사회적 윤리의식으로 완성된다는 영원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의 존재는 트레이더들이 따라야 할 자본 보존의 원칙과 사회적 기여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폴티 자비스는 시장을 지배한 예언자이자 돈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한 진정한 금융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